제목이 뭐였었지? 주제가 본 주제가 생각이 안 나. 오늘 촬영 재밌겠네요. 좋습니다. 네. 안 좋아요. 뭐가 안 좋죠? 저는 우리가 뭐 인파워먼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들어왔었고 또 해왔었죠. 그런데 막상 인파워먼트를 적용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이 법률과 정책을 통해서 국가의 어떤 예산이 투여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도나 정책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수치화되는 결과로 나와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 실천이 오히려 숫자라든가 자원 개수라든가 이런 것들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 아이러니한 그런 결과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과연 사회복지사들한테 성과란 뭘까요? 성과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증하기도 어렵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어떤 도시락 배달이라든가 반찬 배달 같은 걸 통해서 그냥 단순히 그게 도시락 한 개 뭐 이렇게 우리가 숫자로 하기엔 그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른 의미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락만 딱 배달하고 올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제도나 정책이 요구하는 수준, 수위라고 하는 거지. 근데 실제 우리가 실천가로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성과라는 거는 도시락이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도시락 전달을 통해서 그 사람이 버틸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겼다. 이걸 통해서 어떤 활동적인 어떤 만남을 가져가고 관계를 만들어가고 그 삶의 어떤 다른 영역까지도 넘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실천에서 성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서적인 부분까지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까지 고려한다고 한다면 단순히 숫자 하나로 끝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10여 년 전인 것 같은데요. A4 복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A4 복지가 뭘까요? 모든 실천이 A4로 정리되지 않으면 실천이 되지 않은 걸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서류로 정리해야 되고 입증하다 보니까 오히려 잘 전달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어떤 그런 서류 중심의 기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서류 중심의 복지 실천이다. 그래서 A4 복지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걸 받는 당사자들 입장에서 보면 낙인감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가더라도 대화를 하고 전문적인 상담 스킬을 쓰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작은 아픔이나 어려움들은 치유되기도 하고 또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A4 복지라고 하는 서류 중심으로 모든 걸 정리해내는 거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진짜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나 저는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람과 사람의 어떤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사람을 대하고 대면하는 그 과정 안에서는 행정보다는 사람이 더 중심이 되는 그런 어떤 실천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확실히 근데 이 비영리에 계신 분들이 이 행정적인 창조성을 다하는데 되게 많은 에너지가 좀 더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에 힘을 더 쏟게 되지. 왜냐하면 그게 약하니까, 그리고 또 익숙하지 않으니까 거기에도 에너지를 많이 쏟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어르신하고 가서 대화하는 데 있어서 뭐 잘못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근데 서류 하나, 단어 하나 잘못 쓰게 되면 굉장히 낭패를 보는 거기 때문에 더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현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 어떤 일상적인 대화 안에서도 저희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거를 이제 행정적인 서류 안에 집어넣는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실천가 선생님들이 더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게 아닌가, 안타까워 하시는 게 아닌가. 비트님 말씀드리면서 약간 반짝한 생각이 있었는데, 우리가 계속 보여주는 어떤 실적, 성과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연연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일하게 하는 이 모든 재원이 공공에서 오는 거잖아요. 사실 그거에 대한 어떤 책임감, 우리 뭔가 증명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사실은 되게 필요하고 맞는 건데,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하는 실천의 어떤 질에 대한 책임감이 아니라 보여줘야 되는 양에 대한 책임감으로 우리가 좀 약간 오해하고 있었다? 그럼 이제 좀 바꿔보려면 사실 개인의 어떤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또 이 기관에서 기관과 조직에서 강조하는 쪽이 양과 숫자와 실적에 대한 거라면 사실 쉽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양을 단순히 어떤 비판만 한다라기보다는 양을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축적해 나가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양을 무시하고 우리는 질만 쌓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는 관리 행정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땐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가 양만 쌓으면 될 것인가에 멈추지 않고 그걸 어떻게 질적으로 승화해 나갈 것인가, 질적으로 변환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직원들과 함께 어떻게 사람 중심으로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방향성과 가치를 강조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마음을 나누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 이제 복지관의 슬로건도 마음을 나누며 실천하는 복지 실천 공동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절대로 가서 전달만 하고 오지 말고 전달하면서 대화를 하고 오면 좋겠다. 서비스를 매개로 해서 풍성한 이야기들이 나눠지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사회복지사가 제안하는 여러 가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쪽으로 나아가는 일종의 강점 관점이 실현이 될 수 있고, 그것이 결국 임파워먼트의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추천받은 책이 있는데요. 레디컬 헬프라고 하는 책인데요. 제가 한 3년 전에 샀던 책인데 다른 분들도 이거를 좀 공감을 하고 좋은 책이라고 해서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빛의 TV를 당분간은 한 달에 하나씩 제공해드리고 주제가 좀 풍부해지면 좀 더 자주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 달에 하나의 영상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즐겁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고맙습니다.